자, 처음 이제 스케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채색 1단계. 채색 1단계는 무조건 초벌, 덩어리를 잡는 과정입니다. 덩어리는 밝고 중간 어둠 세 가지 톤을 쫙 한번 발라놓는 거를 초벌을 한다. 덩어리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발색입니다. 발색. 채도 유지, 발색 유지, 형태 유지, 관계 정리. 요 발색이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항상 좀 기억을 하시고, 얘네들 초벌 단계에서 이미 채도나 발색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색상을 바른다라는 단계가 사실 없어요. 면을 쪼개가면서 묘사를 해주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종이에다가 물감을 이용을 해서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상, 고유 명도를 펴 발라주는 과정은 초벌 단계에서 이미 끝납니다. 그러려면은 물도 많이, 물감도 많이 해서 붓으로 이렇게 살짝 떠서 쓸 수 있을 만큼 좀 자작하게 물감을 좀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자, 금속 같은 경우에는 밝고 어둠의 명도 대비가 강하다라는 질감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금속은 이제 윗 등 부분이 살짝 이렇게 어둠이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머리 위에 그 전등이 있잖아요. 그 전등이 비춰지는 거죠. 전등을 비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금속 표면이 좀 이 전등 불빛에 비해서 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윗 등이 좀 이렇게 어둡다라는 거. 하이라이트는 남겨가면서 칠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물체의 어떤 형태 그리드 방향에 따라서 나눠주시고. 초벌 단계에서는 얘 채도나 물감의 색깔이 얼마만큼 진짜 선명하게 발리는지, 되게 선명하게 발리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숭덩숭덩 큼지막하게. 초벌 단계에서 좀 과감하게 항상 진행해 주시고, 초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채도 유지, 발색 유지라면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 어둠까지 덩어리를 먼저 잡아준다라는 거. 그런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고유 색상이랄 만한 게 없으니까 일단 어둠을 먼저 이런 식으로 따준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발려져 이렇게 나중에 칠할 그 컬러가 밝은색이기 때문에, 얘가 밝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애들은 굳이 반사각을 밝게 안 남기고, 여기 얘랑 딱 만나는 이 경계면 있죠. 여기로 일단 어둡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 하나하나를 예쁘게 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체와 물체 관계거든요. 관계. 그러면 내가 금속을 반사광을 하얗게 남겨가면서 반짝반짝하게 칠하는 거를 선호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옆에 또는 밑에 같이 겹쳐져 있는 물체의 색감이 밝은 색이다 또는 어두운 색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위에 있는 색상, 금속 같은 경우에 방향을 조금 밝게 잡아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아예 어둡게 잡아줄 수도 있다는 거. 한 40분 정도씩을 기준으로 두고 작업을 하거든요. 40분 동안 내가 그 칠하기로 마음 먹은 양을 충분히 잘 그만큼 칠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시간을 맞춰놓고 내가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을 칠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나의 어떤 그 능력치, 나는 40분 동안 뭐 요거 붓 세 자루랑 수도꼭지 하나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양을 나는 기본 톤을 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40분 동안 나의 퍼포먼스가 그만큼이 따라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거와 능력치와 실제로 내가 행할 수 있는 퍼포먼스에 약간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괴리가. 그 괴리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입시장에서 시간 내에 완성을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양을 내가 생각한 시간 동안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넓게 잡고 그냥 이렇게 숭덩 발라주세요. 하이라이트만 살짝 이렇게 해주고, 초벌 단계에서 붓질은 항상 한 번에 끝내야 된다는 거. 한 번에. 검정색 물체는 밝고 좀 어두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검정색으로 다 밀어버리세요. 그냥 하이라이트만 살짝 반짝 남겨주고 블랙으로 다 밀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물체 자체에 대해서 밝고 준과 어둠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상을 그냥 그대로 칠해주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그냥 아, 붓이구나, 색이구나, 빨간색이구나 라고 인식이 돼서 그냥 사실감 있게 다가오거든요. 귀찮다고 해가지고 막 대충 칠해버리면 다시 막 형태 고치고 덧칠하고 깎아내기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가 복잡한 걸수록 좀 그리기 귀찮아, 칠하기 귀찮아라는 거일수록 조금 꾹 참고 한 번에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자. 요거를 보면, 면적을 보면 딱 맞춰서 들어가는 요 사이즈가 있어요. 아다리가 맞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아다리 맞는 사이즈에 딱 맞춰가지고 한 번에 칠해주는 연습들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번에 칠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붓질을 오래 한다는 거지. 초벌 단계에서 한 40분 한 40분 50분 내에 해줘야 되는 거는, 일단은 고유색이라도 한 번씩 좀 발라놓자. 지금 또 관계 정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 정리. 자, 관계 정리는 무엇이냐? 묘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초벌 단계, 그러니까 고유 색깔 발라주고 어두운 흐름 한 번씩 잡아주고, 거기에서 가장 초벌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채도, 발색, 유지. 그 다음에 관계 정리가 들어가는데, 관계 정리 물체가 만나는 이런 그림자 생기는 부분 있죠. 이런데 물체가 만나는 그림자 생기는 부분, 물체가 만나는 이런 그림자, 또는 물체와 물체가 그 같은 구성 요소끼리 이런 결합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진하게 한 번씩 탁탁 건드려주는 거예요. 되게 어두운 색으로. 그러니까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서 터치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붓이랑 붓털이랑 물감이랑 만나는 이 경계 부분. 그러니까 이런 데를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꺾이는 부분이어가지고 관계 정리를 좀 세게 들어가기 위해서 꺾이는 부분을 일단 잡았는데, 자, 여기 얘 붓터치랑 이 수도꼭지랑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 수도꼭지를 어둠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좀 밝게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끼리의 관계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 물체끼리 만나는 부분에서 밝고 어둡고를 계속 교차시켜가면서 칠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바로 묘사 단계 들어가면 됩니다. 묘사는 뭐냐면 우리 어둠 앞에 찍어준 거 이런 식으로 찍어준 거 앞에다가 그냥 중간 톤을 한 2개씩 받쳐주는 과정을 우리는 묘사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현실적으로 대구대 실기대회에서 특선 동상 정도 받으면 동덕여대 가능성 있을까요? 대구대 실기대회에서 특선 동상 받았구나. 근데 뭐 실기대회에서 특선 이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동덕여대 뭐 합격증이 바로 따라 붙는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사실. 전국 규모의 실기대회 나가서 특선 이상을 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수시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실기장에 가서 스스로 기본적인 거나 기본적인 형태, 투시, 덩어리, 색감, 묘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치는 충분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수시 합격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까 전에 그림을 그리는 구도가 재미없어서 지금 막혔는데, 이럴 때 팁 여러 가지 그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구도가 있다, 연출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연출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를 자꾸 끼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포인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위치나 뭐 그런 거를 그냥 갖다가 단순하게 넣는 게 아니라, 그 구도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그 구도에서만 보이는 어떤 물체 시점이라던가 크기라던가 그 물체끼리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비례감, 거기서 나오는 또 현장감,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림이 좋아 보이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기, 비례, 위치, 시점, 현장감,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아다리 맞게 구도를 이제 끼워 맞춘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묘사를 들어갈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손가락만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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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요거. 이게 손가락이 훅 이렇게 손목만 움직여도 생각보다 길게 가요. 생각보다 길게 가기 때문에, 손목만 움직여도 생각보다 길게 가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는 이게 묘사라고 보기에는 자칫 포인트에 섬세한 디테일을 잡아주기엔 너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섬세한 묘사를 잡을 때는 손가락만 까딱 해가지고 되게 짧은 손으로, 짧지만 강한 손으로 찍었다가 풀었다가 찍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이래야지만 물체가 타지 않고 밝음을 유지하면서 면의 개수는 계속 카운팅이 되는 거거든요. 물체가 탄다는 게 정확히 뭔가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색 있잖아요. 고유색은 보통 우리가 밝고 중간톤 부분에 많이 발라놓는데, 그 고유색이 너무 어둡게 보일 때를 물체가 탔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란색 물체인데 내가 너무 어둠의 양을 많이 발라서 노란 색깔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 갈색이나 그 검정색이 더 많이 보여. 그럴 때 우리가 물체가 탔다라고 얘기를 하죠. 빨간색 물체인데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이 더 많이 보여. 그럼 물체가 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지점이랑 꺾이는 부분 위주로 손가락만 까딱까딱해서 탁탁 찍어내주세요. 묘사는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 학원에서 주제부 물체들을 전부 너무 그린다고 혼났어요. 원경으로 빠지는 물체는 조절 잘하는데 주제부에서 강약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를 다 그리지 않아요. 다 수도꼭지를 수도꼭지답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뭐죠? 이거 대가리를 돌려야지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치, 이거. 그리고 형태적인 특징 포인트죠. 요 머리 부분이. 여기 좀 잘 그려주면 되는 거고, 물 나오는 부분, 이제 요런 데 끝부분, 형태 끝나는 지점, 요런 데 한 번씩만 딱 건드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데는 안 그려도 되나요?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은 많이 안 그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수도꼭지가 나오면 이 배때기랑 이런 데 코 부분 많이 그리거든요. 번쩍번쩍하게 막 잘 그리려고 막 맛을 막 잘 그리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여기는 물론 뭐 중요하죠. 뭐 형태 부분이고 뭐 얘가 있어야 당연히 뭐 이렇게 물이 따라서 나오니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요 머리 부분이 중요하고요. 요 끝부분 물 나오는 여기 형태 끝나는 지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를 아무리 묘사를 많이 해봤자 여기 조금 더 해주고 여기 다시 한번 좀 진하게 한번 강조해주고 이 임팩트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덩어리만 숭덩숭덩 한 번씩 잡아주시고, 형태를 형태답게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 부분에만 좀 더 묘사를 좀 몰아주자. 거기만 그리자. 물체끼리 결합하는 부분을 꼭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합 부분이 중요한 거는 붓털도 아니고 이 손잡이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따로 있고 얘가 따로 있을 때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근데 붓털과 이 손잡이 부분이 결합하는 순간 붓이 된 거예요.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물체의 어떤 결합 부분. 그 부분을 조져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붓털 같은 거 나오면 여기 열심히 그려. 막 머리 빗겨주고 막 반질반질하게 막 진짜 번쩍번쩍하게 막 여기 엄청나게 공들여요. 이거 하나하나 그려주는 거. 그 하나도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붓털이 반짝반짝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붓털이 진짜 잘잘잘잘잘 윤기가 흐르면 뭐 할 거냐는 거죠. 손잡이가 없으면, 손잡이가 결합하지 않으면 도구로서의 의미를 잃잖아요. 그죠? 아까 수도꼭지도 뭐 이 부분 묘사 예쁘게 하고 뭐 반사광 색깔이 어쩌고 저쩌고 막 물감 색깔 막 예쁘고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여기 대가리 부분 없고 꼬리 부분 여기 뭐 물 칼칼 쏟아지는 이 끝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수도꼭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태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결국에는 사실은 결합 부분. 또 꺾이는 부분이랑 꼭지점 왜 중요하냐?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형태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부분이에요. 형태를 설명하는. 꼭지점이 있고 꺾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윗면이고 우측면, 좌측면, 우측면, 윗면이고 옆면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꼭지점과 꺾이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입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입체 덩어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꼭지점과 꺾이는 부분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평소에 색감을 좀 많이 신경 쓰면서 그리는 편인데 얼마 전에 경희대 첫 실기 대회를 나갔는데 시간 안에 그려야 된다는 마음에 급하게 덩어리부터 잡고 완성도를 신경 써서 평소보다 그림이 탁하게 나왔어요. 깔끔하지도 않고 그림도 전체적으로 덕지덕지 느낌. 이럴 때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요? 여기 문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안에 그려야 한다는 마음에 급하게 하다 보니 평소보다 그림이 탁하게 나왔어요. 라고 돼 있죠. 평소 본인이 하던 루틴이 지금 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색감이나 이런 것들 신경 쓰고 깨끗하게 그리는데 실기대회 나가는 순간 그냥 단순히 완성을 하겠다라는 거 때문에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림을 진행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거가 지금 패착이에요. 그러면 시간 안에 내가 굳이 엄청나게 뭐 많은 것들을 그려야 된다, 그려야 된다, 뭐 덩어리를 엄청 뭐 빵빵하게 뭐 이렇게 내야겠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본인이 평소에 색감을 신경을 쓰면서 이 색상 자체를 좀 예쁘게 잘 뽑아내는 편이다라고 하면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평소에 그림 그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습관이나 나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실기대에 나가서 먹힐 것이냐, 충분히 교수님들 눈에 좋게 보일 수 있을 것이냐를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실기대회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색상을 많이 이렇게 화려하게 잘 쓰는 게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시험장에서 그게 정말로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느냐를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봤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개 다 안 되는 거죠. 덩어리도 다 안 된 거고 내가 평소에 색감이나 이런 것들 예쁘게 쓴다라는 어떤 나의 특장점이 있는데 그것도 못 보여준 거고. 선생님 퇴색할 때 붓터치가 많아서 시간도 많이 뺏기는데 선생님처럼 퇴색할 때 붓터치 적게 하는 팁 있을까요?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묘사 진짜 더 많이 하고 싶거든요. 막 이런 데서 막 현란하게 더 묘사하는 거를 좋아하고 색깔 쓰는 것도 좋아하고 면종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붓터치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 안에 하겠다라는 그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간 안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 부분에 면을 막 붓터치를 뭐 한두 개를 더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완성도, 전체적인 밸런스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내가 하나 더 하고 싶었던 묘사 붓질을 줄이는 거, 줄일 줄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묘사가 마렵지만 참는다. 저도 이런 데 안 했잖아요, 묘사. 저 솔직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얼마나 재밌을까, 묘사 이런 내용. 진짜 막 미치겠지. 다시 한번 꼭지점 꺾이는 부분 블랙으로 강조. 화이트 찍을 때는 화이트는 반드시 점이나 선으로만 들어갑니다. 좀 심심한 부분에다 화이트를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점